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포메이커에서 나온 타이드 75라고 하는 키보드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건 협찬이고요. 아무런 가이드 없고 원고료도 없고 그냥 이 키보드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리뷰를 요청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미련이 없는 채널이라 제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하여튼 또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게 요거였죠, 그죠? 이포메이커의 EK75 튼튼한 더스트 커버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뭐 별건 없어요. 매뉴얼이 아쉽게도 한국어는 안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 육각 렌치, 그리고 이제 이쪽은 스위치 플러, 이쪽은 아이고 가운데 손가락. 이쪽은 스위치 플러, 그리고 이쪽은 키키 플러,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뭐 별거 없죠. 이 설명서가 있는데 쭉 보면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이쪽 요렇게 네 바닥, 하나 둘 셋 네 바닥이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다 있고 일본어, 중국어 다 있는데 한국어는 없다. 여러분들은 요 영어 부분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간단합니다. 매뉴얼은 75배열이에요. 75배열은 일반적인 노트북에 있는 배열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이쪽에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 장점이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봤던 이런 65짜리 배열은 이 F1부터 F12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ESC가 밑으로 내려앉아 있고 한 건데 저처럼 도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업무 환경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쪽을 많이 쓴다라고 하시면은 확실히 65%보다는 이 75% 배열이 훨씬 더 업무 하시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이포메이커의 EK75랑 비교해 보면 얘는 노브 같은 게 없었고요. 지금 저는 여기가 이제 볼륨 감소, 볼륨 증가,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일시정지, 재생. 여러분들 노트북 쓰시다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뭐 FN 누르고 뭐 위아래 옆옆 누르면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홈 엔드 뭐 이런 게 된다 라고 하시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키보드는 키매핑이 되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그랬죠? 얘도 그렇고 하여튼 키매핑이 되는 키보드예요. 근데 키매핑이 그냥 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반박 불가 현존 커스텀 키보드 펌웨어의 최강자인 QMK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 펌웨어가 QMK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키를 바꾸거나 조합키 뭐 눌렀을 때 나오는 액션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QMK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얘는 비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예요. QMK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 가지고 원래는 이제 자기가 좀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스 코드를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 컴파일을 해서 이 펌웨어를 여기다 직접 본인이 심어 주셨어야 됐는데 요즘은 이제 비아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게 그냥 GUI 환경에서 그냥 크롬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크롬이랑 얘랑 통신을 해서 그림으로 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넣어줘, 이 부분에는 뭐 넣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쉽게 세팅이 되도록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게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 비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QMK라고 하는 그 펌웨어 윗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펌웨어는 QMK이고 QMK에 특정한 옵션을 걸어가지고 컴파일해서 심어두게 되면 걔는 이제 비아를 지원하게 되는데 얘도 비아를 지원하는 거예요. QMK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건 QMK 키보드예요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요? 오 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능은 제일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QMK 특징이 매크로 기능이 좀 약합니다. 뭐 요런 키보드나 이런 기성품 키보드 있죠? 요런 데서 우리가 만났던 매크로 기능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 한 번 누르면 무한 반복하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혹은 한 번 눌렀을 때 정해진 횟수만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조합 키를 눌렀을 때 그 내가 설정해 놓은 문자열이 발사된다. 그 정도 수준의 단순한 매크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중국발 기성품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찐 한자, 찐 한영 키, 요게 이런 애들은 없지만 QMK는 지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키보드를 가지고 맥을 제외한 어떤 윈도우 환경이든 리눅스 환경이든 아니면 심지어 폰의 안드로이드 환경이든 이 키를 무조건
나는 한영키로 동작하게 하고 싶다. 이 키를 무조건 한자 키로 동작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QMK의 강점이죠. 그죠? 요거는 오픈소스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 키보드의 펌웨어는 오픈소스는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추정하건대 원래 이 QMK라고 하는 게 좀 유선 베이스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QMK면서 무선이고 거기에 비아까지 지원되는 그런 키보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이포메이커 측에서 펌웨어의 코어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좀 기존에 있는 QMK 리파지토리에 있는 GitHub 리파지토리에 있는 그쪽이랑 이제 좀 호환성 측면에서 이제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을 포기한 대신에 무선을 저희에게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비아를 자동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못 건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QMK의 막강한 기능이 뭐 탭댄스니 뭐 홈로 모드 같은 거 있죠. 홈로 모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은 소스 코드를 계속 자기가 바꿔줘가면서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실 정도일 겁니다. 그런 게 QMK예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그렇고 측면 보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낮아요. 전고가 굉장히 낮은 키보드다. 각도도 낮고 전고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안 뗐습니다. 떼볼게요. 이거 쭉 이건 서스겠죠? 이건 레이저 마킹인 것 같고 이렇게 발판 쓰였고 이 후면 보시면은 여기 나사를 피해서 이렇게 둥글게 까놨죠? 이 부분이 좀 포인트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스위치 얘도 3웨이예요. 유선 2.4G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 블루투스 무선인 경우엔 또 역시 기기 3개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연결하실 때 요거 포트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2.4G 무선 동글이 있는 포트인데 전 지금 뭐 맥북이라서 이걸 쓸 수는 없고 그냥 블루투스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로는 QMK 비아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 키매핑 바꿔주시거나 하실 때에는 유선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이 동글 놓는 요게 자석이 좀 약합니다. 이게 많이 약하다. 야, 됐다 나왔다. 원래 EK75에서는 여기 있었죠.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고 어이구 자석이 자석이 너무 셌어. 그리고 얘는 이 RGB가 더 이상 장식이 아닙니다. 키캡 각인은 조금 이제 게이밍 폰트 느낌 나가지고 별로지만 하여튼 측각에 이렇게 투과 각인으로 되어 있어요. 너의 RGB는 고작 아무 기능도 없는 그런 감성에 불과하냐 라고 하는 그런 공격에 시원하게 반격을 할 수가 있죠. 아닌데? 나 투과 키캡인데? 그리고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멋지게 도톰한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이죠. 그죠? 이렇게 이 안쪽도 그렇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데 보이시죠? 그죠? 지금 이렇게 빛을 캐치를 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불이 없는 곳에서도 햇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냥 챔퍼만 준 게 아니고 로즈 골드? 구릿빛인지 하여튼 이런 걸로 보면은 이렇게 투톤 아노다이징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원래 알루미늄은 그냥 이거 부분 싹 깎아내면은 은색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넓은 면에다가는 검은색으로 아노다이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까놓은 챔퍼에다가는 로즈 골드라고 할게요. 로즈 골드 색깔로 이렇게 투톤 아노다이징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과시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히 저렴한 키보드로는 보이지 않고요. 네, 키캡이 많이 좀 이 고급스러움을 잡아먹기는 해. 이 게이밍 폰트가 잡아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측각, 투각 키캡이라는 그 시도는 되게 좋았고요. 그죠? 저처럼 이제 RGB가 그냥 막 달려있어. 아무 기능도 없이. 그냥 예쁘려고 달아놨대. 너무 싫잖아요. 그런 거. 얘는 이제 실제로 그 RGB를 써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니까 전 되게 좋게 보이고요. 하여튼 이 키캡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살짝 중동부자 같은 느낌도 나고요. 필기구에 비유하자면은 좀 고급스러운 만년필 그리고 타건음 소리가 좀 명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폼떡 키보드거든요. 보시면 스위치가 이런 게 쓰였고요. 야 했고 기판 위에 이렇게 얇은 이거 뭡니까 포론 시트입니까? 이런 거 한 장 이렇게
깔아놨고 쿠션 이렇게 스폰지 같은 쿠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판이랑 기판 사이에 있는 이 빈틈도 막아놨다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폼떡 키보드입니다. 폼떡 키보드. 폼으로 떡칠을 해놨다 해서 폼떡 키보드예요. 얘도 폼떡 키보드인데 거기다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스위치를 그냥 뽑았죠? 납땜이 되어 있지 않는 핫스왑 소켓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요거처럼 요 아이보리색 같은 거 있죠? 요거처럼 이제 핫스왑 소켓이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스위치 교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죠. 납땜을 할 줄 몰라도 이제는 키보드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요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폼떡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몰라, 폼떡을 안 했으면 더 시끄러웠을라나? 하여튼 폼떡을 하는 이유가 잡소리들을 좀 줄이고자 함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끄러운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서 우리는 조용하게 쓰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방법을 강구한 것들이 폼을 발라 넣는다든지 아니면 밑쪽에 무거운 무게추 같은 거를 집어 넣는다든지 하는 건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키보드는 전고가 좀 낮은 키보드예요. 전고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재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소음에서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플라스틱은 소리가 텅텅텅 많이 울리고 알루미늄은 뭐 조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면 지난번에 같이 본 것처럼 이 키보드는 이 부분이 엄청 두껍죠. 그래서 팜레스트 없이는 좀 쓰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기 힘든 그런 높은 키보드인데 대신에 얘는 엄청 정숙해요. 뭐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엄청 정숙합니다. 이 이포메이커에서 나온 알루미늄 키보드들은 이게 전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팜레스트 없이도 되게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팜레스트 없이 또 편하게 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고를 많이 내려놨습니다. 얘도 그렇고 뭐 비슷한 소리의 볼륨 크기를 가지고 있고, 확실히 이 플라스틱 키보드는 요거보다는 알루미늄이 소리가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용하게 사무실에서 쓰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요즘 저소음 축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저소음 축으로 바꾸셔가지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소음 스위치가 옛날에 나왔을 때에는, 처음 딱 나왔을 때에는 그 느낌이 살짝 무슨 이 중간에 종이 같은 거 씹는 그런 느낌이고 되게 답답하고 좀 그런 좀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제가 뭐 일렉트로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 이런 것들 이렇게 쳐보면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사무실에서 조용하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를 내주는, 완전 무소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키보드 치는 게 이상할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적당히 이제 요즘 저소음 스위치들이 되게 자리를 잘 잡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다고 이게 뭐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 뭐 소음이 되게 뭐 더 훨씬 시끄럽다라든지 아니면 뭐 텅텅 울린다라든지 이상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기계식 키보드의 소리가 난다 입니다. 둘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테빌라이저는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진짜 그 철컹철컹 하는 철심 소리가 안 들립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윤활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먹먹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좀 굳어 있지도 않고 잡소리 없이. 얘는 이 부분이 1.75칸이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없겠죠. 딱히 여기서 좀 철심 소리가 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스테빌라이저도 되게 잘 잡아놨다. 근데 물론 이거는 오래 치다 보면은 당연히 풀립니다. 윤활이라고 하는 건 풀리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윤활이 돼서 나오는 거는 성의를 보였다 정도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고마운 리드예요. EK75랑 비교했을 때는 뭐 노브가 있다는 거 빼고는, 노브의 유무 빼고는 기능은 동일해요. 왜냐면 얘도 QMK, 얘도 QMK니까. 이 전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전고가 낮추면 단순히 뭐 재료가 조금 쓰이니까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키보드 하우징을 그 개수 세보니까 9대 정도, 9개 다른 디자인으로 뽑아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얇으면 가공하다가 툴이 떨어서 오히려 두꺼운 애들이 차라리 가공하기가 쉽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춰놓은 애들은 가공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얘가 극단적으로 낮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얘네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나요. 아 그래, 이렇게 낮은 거에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하고. 요즘은 제가 그렇게 전고에 민감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전 이 전고가 팜리스트를 쓰기 싫어해가지고 그 전고에 되게 민감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요즘 이제 팜리스트 쓰기 싫으면 그냥 뭐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있죠? 그런 거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쓰면 되겠죠. 로우 프로파일에 아직 QMK가 제대로 없어. 그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잡소리였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그냥 써도 타건감으로서는 깔 키보드는 아닙니다. 일단 통울림 같은 거 없고 스테빌 잘 잡아놨고, 그죠? 볼륨이 그렇게 크다? 이상하게 크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요즘 이제 기성품 시장에서는 아마 이 3웨이, 이 무선의 2.4G 무선의 블루투스 무선 요 세 가지, 이 3웨이 연결 방식은 요즘 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3웨이 지원한다 그러면 우와 하겠죠, 그죠? 근데 이는 기성품은 확실히 달라. 모든 기능은 이제 뭐 QMK에 비하라는 걸로 설명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낮은 전고로 이제 뭐 팜리스트 없이도 쉴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계식 키보드 이왕 한번 살 거면 뭐 여러 개 수집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한 방에 QMK로 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커스텀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웬만하면 그냥 QMK 키보드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QMK예요. 요거 타건은 비교하면서 제 턴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테레비투